이런 얘기 형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처음 얘기하는 거 같네. 영감 왜 불러 하여튼 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르면 와야지. 역시 의리남이야. 아니 형 온다 그래서 스토브리그를 못 봤었어요. 거물을 또 모시는데 또 이제 찾아가야지. 막 엄청 찾아온 거예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큰일 났네, 준비를 엄청 잘했어야 되네 약간 싶더라고. 우리가 언제 준비하고 만난 적이 있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포메이션이 웃겼죠.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저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 거는 느낌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가격리 때문에. 거리두기. 그 컨셉으로 약간 이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그럼 확실하네. 거리감이 있어. 그쵸. 뭐 알다시피 공연을 계속 해왔고, 5년 전에 내가 이제 공연을 그만하겠다라고 스스로만의 은퇴식을 하고, 아가씨와 건달들 끝으로 또 난 매체 연기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쓰더라고. 쪽에서 잘하는 배우를 모르는데 공연을 한다고 그 스케줄을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나도 테러를 만들지 말자, 이거 아니면은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거였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자만했는지 교만이었는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한 3, 4년이 걸렸지. 지금 보면은 그 시간이 나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내가 연기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고, 나의 에너지, 재산, 어떤 발판 강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시간. 어떤 점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뮤지컬 하면서 몸에 익어있던 겉멋이라든지 약간의 건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내려놓는 시간이 됐었고, 주변을 많이 바라보고 오는 시간이 됐었고. 아무래도 뮤지컬은 쇼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약간 나도 몰랐더라고. 그게 내 몸에 배어있던 어떤 약간 과장된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고 계속 했었을 거야. 그럼 매체에서 어떻게 승부가 안 났을 건데, 일반인이 되는 시간? 만나는 사람들도 배우가 아니고, 그러면서 더 간절함은 더 생기는 거지. 조급함이라는 게 나 혼자였으면은 그렇게 안 생겼을 것 같아. 성격 상도. 근데 아무래도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년 1년 부모님이 나이를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급함을 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도 되겠지 하면서 버티는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는 동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까지 멘탈이 많이 흔들리더라고. 그때 선택했던 게 와이프 몰래 바이크를 사서 배낭에다가 텐트를 메고 전국 일주를 했던 거고, 혼자. 그 현장을 봤지. 그 바이크를 봤지. 근데 그때 그 여행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줬어. 그 경험들이 배우하는데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강박이 생길수록 더 낫네요. 놨어. 바이크 면허 딴 지 15일 만에 바이크를 사고, 잘 타지도 못하는 애가 딱 한 달 만에 전국 투어를 떠난 거니까 사람들은 다 말렸어. 이거는 할 수 없다, 다친다. 그때 마음은 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 사고가 나면 나고, 다치면 다치고,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도 이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너무 힘드니까 이 시간들이. 그래서 선택했던 여행이었는데, 전국을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서해로 시작해서 남해 해남 땅끝마을 짚어서 동해로 올라오는 동안에 그 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길이 타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나요. 이 길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짐들은 다 길이 받아주고, 내가 얻어야 될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길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달리는 길들이. 그때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형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네. 예능에서는 또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줘야지. 뭐 진지한 그쵸?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기회가 많지 않지. 레미제라블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 했던 작품이니까 아가씨와 건달들도 잊을 수가 없고, 그 데뷔했던 미니와이어스도 잊을 수가 없고. 그치. 사실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긴 한데, 중에 레미제라블은 무대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무대를 떠날 때까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매체로 나는 더 오래 연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무대가
아 이제 나 무대 그만 줘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봤던 무대였기 때문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났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늘 꿈꿔왔던 자벨이라는 역을 커버로서였지만 그래도 아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할 정도의 횟수를 해봤고 다 쏟아냈고 그래서 미련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 다른 작품에서 줄 수 없는 충족감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작품도 그 작품이지만 그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 자체도 너무 완벽했어. 우리가 같이 작품했던 게 오페라 유령 10년 전에 11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가 뮤지컬의 나의 황금기였기도 했지만 뮤지컬 시장에서도 굉장히 붐업이 되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덜 상업적인 상태에서 붐업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들끼리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도 충분히 있었었고 그때는 뭐 앙상블이고 조지연을 떠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쁘고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 대한 소중함, 작품에 대한 소중함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거를 선배로서 후배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무대 예술은 사람이 같이 부딪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성 그 다음에 관객도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호흡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릴레이션십이 다른 어떤 장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의 이야기들을 이제 나는 무대를 안 써봐서 잘 모르지만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런 유대감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듣거든. 기계적으로 자기의 파트를 연기하고 자기의 파트를 그냥 춤추고 그리고 끝나면 또 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조직적으로 더 완벽하고 더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만드는 어떤 에너지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증이 있지 않을까. 다 같이 고민할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고 문제의식도 가져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물론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작 방식이라는 게 제작자 중심의 편의 위주의 제작 방식이지 않나 싶어. 그렇게 제작하면 편하지. 티켓에 대한 판매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캐스팅이 돼주면은 일단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세팅되면 제작은 편해지지.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가치의 주안점을 둔 제작자가 나서서 그걸 성공으로 이끌어낸다면 이런 제작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제작 방식으로도 옛날에 좋은 것들을 지켜가면서 뮤지컬이 충분히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증명만 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물론 제작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받고 제작을 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감당해야 될 것들은 또 배우의 몫이 아니니까 제작자의 몫이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내가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뮤지컬 시장에서 배출해낸 스타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라이센스 뮤지컬에서 그쵸. 외국 오리지널 스태프들이 뽑은 신인들이 스타가 됐어요. 그쵸. 그 부분도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의미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제작사의 입장에서 뭔가 돈이 결부가 직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못 주는 게 확실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지.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나마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 한국 뮤지컬 시장이 지금처럼 제작자들이나 한국 뮤지컬 시장이 커지고 힘을 갖기 전에는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의 말을 다 들어야 됐어. 그쵸. 라이선스가 들어오면. 그쵸. 그러니까 제 신인인데 제작사는 미치는 거지. 저 무명 신인을 주인공을 시킨다고? 하지만 따라야 됐단 말이야. 그쵸. 근데 따랐을 때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하고 얘는 또 스타가 됐어. 근데 지금은 뮤지컬 시장에서 제작사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있다고. 그쵸. 오리지널 애들이 와서 제 캐스팅 하겠어요 해도 쟤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배역에 있어서는 이 배우를 써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정도 파워가 생긴 거지 한국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신인의 스타 등용이 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라이센스 뮤지컬이 황금기를 이끈 건 사실인 것 같고 왜냐면 처음에 오페라 유령이 오면서 붐업이 되고 지킬 앤 하이드 조성우 씨가 하면서 뜨고 그리고 또 오페라 유령 같이 하면서 왜 라이센스가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관객한테도 있지만 배우들도 몰린 게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고민했을 때 오디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의 오디션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공연이 왔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레벨에서
시험을 다 같이 스타건 뭔가 얻고 똑같이 공개 오디션을 열어서 기획장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배우들도 좋다 해서 너도 나도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그래서 뭔가 배우들한테는 뭔가 기회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왜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오디션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더 데뷔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작품 수도 줄었지만. 지금은 몇몇 분이 보고 계시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뮤지컬에서 제대로 스타도 못 돼본, 주인공을 못 해본 사람들의 넋두리로 볼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내가